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어요? 예, 점수는 안 나와도 뭐 즐겁게 지내시네요. 마음이라도 즐거워야죠. 자, 2주째 갑시다. 이거는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공부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뭐 문제를 어디서 베껴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1회 때, 2회 때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배제하고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알고 가면 돼요. 자, 갑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답이 5번. 1번 문제는 부동산학에 관한 거잖아요. 1번 문제는 답이 5번인데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요약정리제 가면 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능률성, 안정성, 뭐 공정성, 경제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것만 딱 기억하신다. 능률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을 위해서 거래활동하고 소유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라. 그게 능률성의 원칙이야.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 활동은 어떻게 해야만이 능률적으로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유효이용해야 돼요. 최유효이용. 소유 활동을 최유효이용해야만이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거래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능률성, 거래 활동, 거래 질서 확립, 소유 활동, 최유용.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1번 지문은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고 한 4번, 5번 나왔으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2번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3번도 부동산학의 성격,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4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 답은 5번. 능률성을 위해서는 거래활동은 거래질서 확립, 소유활동은 최유효용. 되셨죠? 네, 됐어. 그거는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토지 용어. 어제 학원도 제가 나가는 학원은 어제 학원도 이 문제를 봤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 2번 문제 50% 맞췄어요. 5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냥 이건 다 맞춰야지. 다 이제 4번이 답이잖아, 4번. 근데 5번에서 답을 많이 했어요. 들어봤더니 전지가 뭔지 몰랐대. 전지가. 아, 실제야. 교수님 전지를 잘 몰라고. 전지는 큰 종이가 아니고 밭이야, 밭.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밭이라 써든지 아니면 한자로 써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전지라고 써서 큰 종이로 알았나 봐. 큰 종이로. 그래서 5번에다 답을 의외로 많이 하셨어요. 5번에다가 답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까지 갈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4번이 답이야. 5번이 읽는 순간 이상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지. 그것도 간단해. 한자만 빼면 돼요. 한자만. 요거 공지잖아. 공지. 그죠? 조사할 거야. 2번에 4번을 답 안고 다른 데 한 사람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이분은 연구해야 된다. 2번에서 4번 답을 사용하고 다른 데 있으면 연구해봐야지. 이렇게. 답은 4번이잖아요. 이거는 공안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공지라고 공지. 공안지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핵지는 가격 수준 나오면 핵지죠. 핵지, 가격 수준, 경제적 개념. 필지는 법률적 개념. 이렇게. 그럼 핵지가 나오면 가격 수준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만약에 필지가 나왔어. 필지가. 그럼 필지가 나오면 가격 수준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필지가 나오면 등록 단위. 등록 단위. 하나의 지분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면적 단위라고 하면 죽삽을 되는 거고 등록 단위. 그럼 핵지가 경제적 개념이라면 필지는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1필지가 2개 이상의 핵지로 구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선생님 난 안 쓰면 불안해. 그럼 써야지 뭐. 이게 도로가 있고 100번지 토지. 그러면 1필지죠. 1필지인데 앞부분은 상가부지, 뒷부분은 주택부지. 이렇게 한다면 1필지가 2개 이상의 핵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필지가 2개 이상 핵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백소염. 부지, 땅이면 다 부지라고 했잖아요. 땅이면 하천부지, 도로부지. 그러니까 부지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3번 법지. 법지는 소유권 인정하지만 활용 실익은 거의 없는 거.
없거나 아주 작은 토지, 경사지 토지. 4번은 공한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거는 공지. 공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공지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건폐율 제약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 그게 공지인데 그 이유는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확보 등을 위해서 비워두는 토지. 이걸 공지. 공한지란 것은 비업무용 토지인데 한 번도 안 나와 앞으로 나올 일도 없어요. 공한지는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 이렇게 불러요.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덩달아서 공한지세라는 게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공한지세.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 3가지 기억나시죠? 개발권 양도제, 토지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여기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인데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종합토지세도 없고 공한지세도 없습니다. 예전에 공한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부가 있거든요. 그걸 공한지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한지세는 없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 이제 19기 할 때도 할 건데 뭐요? 개발권 양도제, 토지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요 기본 3개는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종합토지세는 없다. 그다음에 공한지세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건 없어졌다. 근데 공한지세라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전지. 저는 밭이 주거지로. 그럼 저는 농지지역. 주거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이면 무슨지? 후보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3번 문제 부동산 특성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답 5번. 그럼 5번이 왜 옳은 말인가? 최이어 유형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2가지 기억나야 되잖아요.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답은 5번이고. 그럼 최이어 유형, 용도의 다양성, 부정성.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토지용 집약화. 토지용 집약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생각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정성. 또 하나는 개론이 생각납니까? 뭐요? 또 하나는요? 최이용 집약화가 나오면 부정성이 생각나야 되고 부정성 못 만드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집약지경 해야 된다. 최이용이 아니라 집약지경. 토지용 집약화. 그럼 집약지경이 나오면 부정성이 생각나야 된다. 또 하나는요? 비싸니까 집가구 현상. 이 2가지가 토지용 집약화겠잖아요. 2가지가 이렇게. 그럼 답은 5번이고 이제 1번. 부동성은 토지를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나 물리적 감가의 상각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는 부동성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용속성이죠. 용속성. 자, 그런데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게 한다. 경제적 감가는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요 경제적 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의 이부유가. 옆에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 거. 그럼 토지는 용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되지 않나?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2번 영속성은 토지를 가치보존력 우수하게 만들어.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에요. 가치보존력 우수하게 만든다. 빈번한 재수요를 유발시키고 이건 틀렸습니다. 재수요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다가 재수요야. 그러면 커피는 하루에도 몇 잔씩 사 먹잖아요. 그게 재수요라고. 근데 토지는 영원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빈번하게 재수요가 유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명이 한 달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를 사야 돼. 이걸 재수요라고 그래. 재수요. 근데 수명이 영원하니까 토지는 또 사고 또 사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론 돈만 많으면 또 사고 또 사고 하겠지. 돈이 있어야 또 사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또 땅이 비싸다 하더라도 한 번 사용하고 수명이 끝나면 또 사야 돼. 근데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빈번한 재수요가 유발되지 않죠. 그럼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제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야. 이걸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뭐냐 도대체 이럴 것 같아서 이걸 넣어준 거라고. 이거 그 임장활동은 영속성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뭡니까? 부동성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 지문이. 여기서 그래야만이 깔끔한데 이렇게 지문을 넣으면 뭐 하자는 거야. 문제 풀면서 그러죠. 아 진짜 개론 짜증나 미쳐버리겠어. 이럴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해준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나는 2번에 답을 할 거야. 어쩌자. 2번에 답을 하면.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영속성은 가치 보존력 우수하게 만들고 빈번한 재수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됐죠? 여기 임장활동 영속성하고 상관없고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야 되네. 3번 부증성은 국지적 시장 미쳐버리겠다. 요 증자를 뭘로 바꿀까? 동자로.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언니 아까 증자를 동자로 바꾼 거 몰라? 뭐 때문에 그래? 몰라.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국지적 시장은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4번 개별성은 토지를 집약적 이용 미쳐버리겠다. 집약적 이용은 개별성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부증성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적정합니다. 자, 1번에다 답을 하신 분도 있겠죠? 틀린 거 고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1번 문제가 딱 읽어서 틀린 거 고르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거든. 틀린 거 고르기 있는데 옳은 거 고르고, 옳은 거 고르기 있는데 틀린 거 고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틀린 거 고르기 있으면 1번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X를 착 쳐버려,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럼 지금 3번에서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3번은 이렇게 X 하지 말고, 그럼 저기 2번 문제. 동그랗게 해도 되죠? 2번 문제는 지금 틀린 거 고르겠잖아요. 그럼 사선을 다 그어버려요, 문제에다가. 그러면, 이건 틀린 거 고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라도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아파트 수요구성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 아파트 수요 증가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인데 아파트 수요 증가 쟁점은 인구 증가했다 이런 건 쟁점이 안 되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구성 우측 이동시켰다. 그럼 쟁점이 되는 게 첫 번째 대체재, 대체주택, 대체재 가격 상승, 대체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은요. 그렇죠. 보완재 가격은 하락. 보완재 가격은 하락. 이게 아파트 수요 증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여기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상승 예상.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야. 다른 것은 다 돼. 금리 하락했다 이런 거 다 되잖아. 그죠? 이게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4번은 1번하고 비교해야 돼. 1번하고 비교.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대체재 수요 감소했어.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4번이 쟁점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1번, 2번, 3번이 쟁점이 돼서 시험에 나온다. 4번이 쟁점이 돼서 나온 거 아닌데 1번하고 4번은 다른 말이니까 1번하고 4번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럼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자 갑시다. 수요 증가인 1번 수요자의 아파트가 하락 예상. 이게 머릿속에 딱 심어지지 않았으면 심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돼. 수요 나왔으면 내가 수요자야. 내가 수요자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수요자는 아파트를 산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아파트를 살렸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나중에 사야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은 수요가 증가 감소? 감소. 2번 보완재 가격 하락.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하락이 보완재 가격 하락이야. 그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 답 몇 번? 2번. 쉽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문제가 되니까 3번보다는 요 두 개가 문제가 되니까 요 두 개를 머릿속에 입력하셔야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해당 지하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구성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3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돈을 많이 안 빌려줄 거니까 수요 감소. 대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수요 감소. 대체주택 하락. 이게 대체재 가격 하락이야. 그럼 대체재가 하락은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 감소. 2번만 수요 증가. 수요구성 우측 이동. 아무것도 아니다. 눈만 크게 뜨면 눈은 크게 안 뜨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5번 문제. 5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답 2번입니다. 2번. 5번 문제는 4번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낸 거예요. 제가. 그럼 2번부터 틀린 것 그랬습니다. 2번 수요 측면에서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요 측면, 생산 측면 이렇게 주거든. 이거 의미가 없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대. 아까 봤잖아.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대체재가 하락하면 아파트 입장에서 대체재가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했다. 수요 감소야, 감소. 대체재 가격과 해당될 수요가 같이 가니까. 대체재 가격 상승, 아파트 수요 증가. 대체재 하락,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연립주택을 많이 사겠지. 아파트 수요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하락.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래 답이 2번. 틀린 거 고르겠습니까? 그럼 1번 정상재를 가정했거든요. 이 문제가 정상재. 정상재일 때 소득이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3번 생산 요소가 하락했습니다. 공급 증가. 얘는 공급 증가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그러면 균형 가격 하락, 거래량은 증가. 4번 매도인들이 공급자들이 나가냐 공급자다. 공급자. 여기는 수요 측면이니까 수요자. 그리고 여기는 매도인이니까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내가 아파트 팔려고 하고 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면 안 판다가지. 나중에 판다가지.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만 반대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5번 아파트 취득 관련 조세가 감면됐답니다. 취득세가 감면됐습니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 답은 2번. 6번 문제로 갑시다. 6번 문제는 탄력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답은 4번. 그럼 4번부터. 4번을 봤는데 4번은 디귿 물어본 거예요. 디귿. 자, 디귿 지문을 볼까요? C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자 D부동산 수요량이 10% 감소했다. 이 지문 가지고 두 가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두 재화가 대체재냐 보완재냐. 그 다음에 재화가 두 개 나오면서 퍼센트. 이 퍼센트가 나오면 뭐? 탄력성. 그러니까 이 디귿 지문 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본다. 두 재화의 관계는 한 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재의 수량이 감소했다. 두 재는 무슨 재? 보완재. 보완재.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완재가 나왔잖아요. C부동산과 D부동산은 보완관계가 있다. 맞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화가 두 개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C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D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대체재냐 보완재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 순간 이건 탄력성까지 물어보겠다는 소리죠. 그럼 재화가 두 개 나왔으니까 무슨 탄력성?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를 해놓고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다. 다른 재화.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뭡니까? C부동산이. C부동산 가격 이렇게 나왔으니까 C부동산 가격 변화율이지. 그럼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 D부동산. D부동산 수요량 변화율이죠.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네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서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냥 숫자만 가지고 좀 더 알 거예요. 1번 이거 기억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숫자만 가지고 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여기 C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5%.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몇 퍼센트? 5%. 이렇게 플러스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했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끼리 나누면 이걸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몇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0.5라고 나왔죠? 그래서 틀렸죠. 이건 이제 마이너스 0.5가 나오려면 분자분 바꾸면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정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 10번 들은 것 같지만 저는 한 올해 10번이 아니라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주야로 해야지. 네?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수업하지. 동영상도 찍어야지. 아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재화가 2개 나오면.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이 따지는 것이다. 그 재화 2개 나오면서 퍼센트, 5%, 10% 나오면 거기다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까지 물어본 것이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값, 마이너스값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됐죠? 그럼 끝났지.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고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와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럼 이제 1번으로 가요. 1번은 저기 기억 물어보는 거야. 자, 기억 볼래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하자 B 부동산 수요량은 10% 감소했다. 그럼 여기 보는 순간 가격하고 수요량 나왔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과 수요량이 나오면서 퍼센트 나왔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 탄력성 계산하지 않아도 이게 탄력적, 비탄력적 나올 수 있죠.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양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적. B가 크다. 근데 가격은 5% 변화했고 수요량은 10% 변했으니까 이거는 탄력적이라는 소리죠. 탄력적. 자, 그럼 이거는 탄력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탄력성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나눈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근데 이 앞에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같은 재화다. A 부동산 가격 변화율, A 부동산 수요량 변화율. 이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그러니까 요 기억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니은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고 디귿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니은하고 디귿은 두 개는 탄력성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니까 숫자만 가지고 A 부동산 가격은 5% 변화했죠? 5%. A 부동산 수요량은 10% 변화했죠? 그럼 몇입니까? 2. 탄력성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탄력성이 몇이라고 나오면 그럼 탄력성 계산해야 되겠지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나오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에서 어디가 더 큰가 보면 된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 수요량이 더 크다, 탄력적. 이게 바뀌면 여기에 10%고 이게 5%다. 이렇게 되면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거든. 가격 변화율이 더 크거든. 가격 변화율이. 그 B가 크다, 비탄력적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적,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 이렇게. 이 상태는 탄력적이야.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니까. 근데 숫자가 바뀌면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 이렇게 하겠지. 굳이 따지자면 여기는 수가탄이에요. 수가탄이 몇입니까? 2. 자, 이제 2번 비부동산 수요 소득 탄력성이 0.5라고 했습니다. 그 니은은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정상계 열등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뒤에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따지는 것이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정상계입니까? 열등계입니까? 정상.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수소탄. 그럼 수소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여기다 써볼까요?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붙인다니까. 가격 탄력성만 안 붙인다니까.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숫자만 가져가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그러면 소득이 20% 감소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붙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량이 10% 감소해서 마이너스 10%. 그 마이너스끼리 나누면 플러스 값이죠. 그죠? 그럼 몇입니까? 0.5. 그래서 2번 비분산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5이다. 옳은 말. 3번 비분산은 정상제이다. 옳은 말. 그럼 답은 몇 번이요? 4번. 자, 마무리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는 숫자만 본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인다. 가격이 5% 올라갔다. 플러스 5%는 안 한다. 그냥 숫자만 한다.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0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6번